김명수 대법원장 인준안이 가결됐습니다.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김명수 대법원장 가결된 것이 그렇게 기쁩니까? 대표님도 자기는 투표 한 표도 하지 않으면서 말이지 마치 자기가 다 한 것처럼 아침부터 그렇게 쓴소리 쳐요. 제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당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를 압도적으로 당선시켰습니다. 예. 이게 맞는 멘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은 예전부터 인준 찬성 입장이셨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캐스팅보트 힘을 보여줬고 그 인준도 캐스팅보트의 힘을 보여준 게 아니고 예. 리딩 파티, 알겠습니다. 선도 정당의 힘을 보여줬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도 가결이니까 이게 굉장히 만족스러운 결과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결과로 이제 국민의당의 선도 정당으로서 표현대로 하자면 대여 협상력도 더 강해졌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사실 문재인 대통령 집권 4개월 만에 예. 너무 협치를 말씀으로는 하면서 오만해졌습니다. 그리고 국민의당을 너무 천대하고 했는데 천대까지요? 이번에 예. 그러한 길이 잡힌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경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런 차원에서 어제 의총에서도 당론 정하고 표결에 들어가자 그렇게 해야 협상력이 더 강화된다 그렇게 주장하셨다는 걸로 압니다. 맞죠? 당론 정하고 하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 우리가 국회 개혁 차원에서 예. 18대 19대 전에 국회에서도 국회의원들이 헌법기관인데 어떻게 당론을 결정하고 인사표결을 하느냐. 네. 그래서 자유투표를 하는 것이 국회 개혁이다. 그래서 제가 20대 초대 원내대표를 하면서 우리 국민의당은 당론 투표가 아니라 자유투표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국회 개혁 차원에서 자유투표를 잘 했다. 그러나 제가 강조한 것은 이제 김명수 후보자가 첫째는 협치를 위해서 대통령께서 외국 나가시면서 안철수, 김동철 두 대표에게 간곡히 부탁하는 전화를 주셨고 또 청문회를 해보니까 어떤 누구보다도 가장 깨끗했고 세 번째는 사법개혁 차원에서 그러한 인물이 없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일부 기독교계에서 문제를 제기한 동성애 군형법상의 문제점이 김명수 후보자가 완전히 깨끗하게 클리어시켰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가 됐다고 하면은 우리가 먼저 비록 당론은 아니지만은 우리 당에서 가결시켜주는 것으로 안철수 대표가 선언하고 들어가면은 깨끗하지 않느냐. 그리고 이 전국을 안철수가 이끌고 가지 않느냐. 이런 안을 제가 냈을 뿐입니다. 예, 거의 비슷한 얘기인데, 대법원장은 임기가 이제 대통령보다 아니, 깁니다. 완전히 다른 얘기고 좋은 얘기면은 비슷한 얘기라고 받아버리면 우리는 문제가 있죠. 예,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입니다. 훨씬 좋은 얘기죠. 훨씬 좋은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가결시키는 입장을 정하는 게 좋지 않겠냐. 여러 가지 네. 이유로라고 말씀하신 거고. 그리고 실제 대법원장이 이제 임기가 대통령보다 긴 6년입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상권 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 수장이고, 그래서 장관 한 사람보다 훨씬 중요한 인사인데, 게다가 사법개혁 방향성이 결정되는 인준인데, 여기에 당론이 없다는 건 당의 정체성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뭔가 입장을 정하고 들어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제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도 이런 중대한 표결은 당의 입장을 정하고 가자. 이런 취지 아니신가요? 그러한 취지가 아닙니다. 아닙니까? 지금 19대 국회까지 네. 찬반에 관계없이 당론으로 결정해가지고 무조건 따르라. 이것은 안 되기 때문에 국회의원 개인이 판단할 수 있는 헌법적 기관의
권리를 부여하고 그 책임하에서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인사표결을 무기명 투표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미국처럼 이제 우리나라도 유기명 투표를 해야 된다. 그것도 맞는 말씀이시고. 예, 김어준 총수가 대법원장이라고 하면은 박지원 의원은 부표를 던질 겁니다. 그럼 박지원 부. 예. 그러지 않을 거예요? 제가 김어준 총수가 대법원장 되면은 어떻게 가를 찍겠어요? 이렇게 역사에 대법원장감이 못 되는 김어준 후보자에 대해서는 박지원 같은 훌륭한 사람은 부를 던졌다. 이렇게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기록으로 남아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도 이제 좀 더 진전돼서 유기명 투표를 할 때가 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거는 옳은 말씀이신데, 오늘 주제는, 모든 투표를 다 당론을 정할 수는 없죠. 다른 당도 안 됩니다, 그게. 그리고 권고적 당론이니 이런 식으로 강제할 수도, 실제 강제도 불가능하죠. 무기명 투표니까. 그렇죠, 예. 결국은, 누가 어떻게 찍었는지 알 수 없는 무기명 투표라 당론을 정하든 권고적 당론이든 상관없이 다 각자 개인이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제 어제처럼 중대한 표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자율투표하라는 게 이게 당의 민주적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그건 변명이고 실제로는 안철수 대표가 굳이 당론을 어떻게든 정하지 않으려고 해서 안 된 거 아닙니까? 그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20대 국회에서 네. 국민과 언론과 국회의원 스스로 개혁 차원에서 당론 표결을 하지 않고 자유투표를 하겠다. 이렇게 결정됐기 때문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의원들이 각자 알아서 판단해서 자율투표를 하지만은 당대표인 나로서는 김명수 후보자가 우선 대통령께서 간곡히 부탁도 하고 협치를 하겠다고 하는 약속, 네네. 또 청문회 과정에 너무나 깨끗하신 분이라는 것, 또 최고의 개혁이 필요한 사법개혁을 가장 잘할 수 있는 분, 또 한 가지 문제가 되었던 기독교계에서의 동성연애, 동성혼, 학문교배 이런 것들을 완전히 하지 않겠다고 서면으로 냈다고 하면은 나는 당대표인 나 안철수는 찬성표를 찍었으면 좋겠다. 이 정도 선언을 했다고 하면은 어제 사실상 안철수 대표가 김명수 후보자를 맨 먼저 당선되게끔 이끌었을 것이다. 그랬으면은 우리는 이중대가 되는 게 아니라 선도 정당으로서 참 멋있었을 거다. 또 만약에 찬성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나는 이러한 이유로 부결을 시켜야겠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또 그렇게라도 선언을 해보자. 알겠습니다. 하루 전부터 설득을 했는데 할 것 같다 하다가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어제 그러한 선언을 했다고 하면은 또 하나의 우리 당의 발전이고 국회의 발전이 됐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좀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걸 자세히 듣고 보면 좀 다르긴 다르군요. 다른 분들 중에는 당론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신 분들도 계셨는데 어제 박 전 대표님은 그러니까 당론이 아니라 당 대표가 입장은 밝혀야 된다 이런 말씀이셨군요. 그렇습니다. 확실하게. 예. 근데 이제 끝까지 밝히지 않았는데 그것은 안철수 대표가 애초 사실상 부결시키는 걸 염두에 뒀기 때문 아닙니까? 부결시키고 싶은데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 타격을 주고 싶은데 부결됐을 때 후폭풍은 또 책임을 지기 싫으니까 그 책임을 의원 개개인에게 떠넘긴 거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 김어준 총수는 다 좋은데요. 네. 특히 저에게는 참 잘해주는데 우리 안철수 대표에게는 가급적 상처를 내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다 소금 뿌릴 수는 없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이해하기는 잘 하시네요. 이해하기는 잘 하시네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런 말을 했거든요. 안철수 대표가 의총에서 보도된 바에 따르면 정치 권력으로부터 사법부를 보호하고 그리고 수호할 인물인가 따져라 했는데 정치 권력이라는 게 지금 청와대를 뜻하는 거고 정치 권력으로부터 보호하라고 했으니까 청와대가 임명한 인물이니까 싫다는 거 아닙니까?
청와대하고는 떨어뜨려서 판단하라. 그러나 지금 현실적으로 대법원장은 우리 헌법에 의거해서 네. 청와대에서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제 말은 뭐냐면 초법적으로 예.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안철수 대표가 찬성을 했는지 반대를 했는지 그러한 것은 직접적으로 표시를 하지 않고 자기 측근 몇 사람들과 그런 얘기를 나눴다고 하니까 네. 저는 잘 모르는 일은 우리 김총수처럼 아는 척하고 말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안철수 대표가 가결을 실제로 원했다면 대표님이 그렇게까지 말을 하고 또 뭐 정동영 의원이나 다른 의원들도 정동영, 천정배 네. 얘기를 했죠. 많은 분들이 당론을 정하자. 예. 당대표가 의견이 없는 게 어떻게 당대표냐. 그러니까요. 지도자라고 하면은 의견을 제시하는 거다. 그렇죠. 이런 얘기까지 했었지만은 또 안철수 대표로서는 지금까지 관례상 또 당을 여러 의견이 있기 때문에 좀 중립적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그런 판단을 했을 수 있기 때문에 문제는 그렇습니다. 인준이 됐으면 된 걸로 끝나야지. 그 자꾸 그렇게 김총수처럼 뭘 좀 꼽아내서 안철수를 좀 어디 코너에 몰아볼까. 그걸 김총수의 그 심보를 저는 싫어한다 이겁니다. 심보를. 예. 저는 모두에게 그렇게 굴고 있습니다. 그런 심보로. 근데 이런 말은 제가 한 게 아니고 어제 의총에서도 나왔지 않습니까? 의총에서도, 가결한다면 뭐 당연히 가결을 얘기하고 부결이 맞다고 판단하면 당대표가 본인이 그렇게 선언하고 당론을 그렇게 정하자고 의총에서 주장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라 대표님도 말씀하시고 의총에서 정동영 의원이나 천정배 의원이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새로 만드는 말이 아니라. 그리고 뉴스공장의 성공을 위해서는요. 네. 남의의원총의 일을 너무 많이 알아도 안 좋아요. 그냥 넘어가세요. 이거는 당을 대표하는 정치인으로 이거 좀 비겁한 태도 아닙니까? 제가 비겁한 태도가 아니라 예. 활발한 토론을 해가지고 예. 거기에서 보편 타당성한 결론을 내리면은 그대로 승복해서 가는 거죠. 안철수 대표만 하더라도 전당대회 때 네 사람이 싸워서 치열한 경쟁해서 네. 1등 나니까 승복하고 지금 당대표니까 협력해서 나가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다고 또 의견은 자유롭게 제시하고. 안철수 대표 보호막 역할을 지난 대선에서 해주셨고 또 국민의당으로서는 안철수 대표가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대표를 변호해 오셨죠. 그리고 앞으로도.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역할을 지금 하고 계신 건데. 근데 앞으로도 인준을 이런 식으로 계속 처리합니까? 그거는 지속적으로 이런 얘기를 들을 것 같은데 그게 국민의당에도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저는 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대표는 안철수 대표이기 때문에 저를 필두로 해서 천정배, 정동영, 우리 중진들이 다 열심히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정책이나 인사, 이러한 결정에 대해서는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또 언론에서도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캐치해서 당에서 논의해가지고 결정을 빨리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비교적 가벼운 당 아니겠어요? 40명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러한 논의를 해가지고 우리 국민의당은 김어준 총수가 총리로 적임자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든지 김어준 총수는 도저히 총리 적임자가 아니기 때문에 TBS 라디오에서 뉴스공장 진행자도 부적격자다. 이렇게 내려가지고 제시를 하겠어요. 예, 앞으로 그러면은 선도 정당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걸 안철수 대표가 안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해도. 제가 지금까지 저와 함께 할 때는 해왔는데, 예. 이번 한 두세 차례 그렇게 안 되니까, 예. 우리가 나중에 결정하니까 민주당 편을 들어주면 민주당 이중대, 한국당 편을 들어주면 한국당 이중대. 이래서 존재감을 상실했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선도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해 나가는데 예.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시자면 이쯤 오늘 인터뷰도 사실은 이제 안철수 대표의 모호한 태도라는 피해를 최소화시켜 보려고 직접 나서신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에서는 공개적으로 안철수 대표에게 한마디 하실 타이밍이 아니냐 이런. 오늘 인터뷰는 제가 원한 게 아니고 네. 우리 김총수께서 뉴스공장에 나와가지고 안철수 잘못한 것을 좀 얘기해봐라 이런 의도로 요청을 했지만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안철수 잘못한 것이 겨우 그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그러면 계속해서 헌재소장이나 감사원장 인준도 당론 없이 모호한 태도로 자유를 맡긴다 이렇게 가는 건 아니죠? 모호한 태도가 아닙니다. 예. 자율투표로 맡기지만은 그 토론의 결과를 가지고 당대표가 의사를 표시하는 그러한 맨 먼저 네. 표시하는 방법으로 나가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예. 지금 저는 바른정당과 예. 자유한국당의 운명이 그렇게 길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어떤 의미십니까? 두 당이 합쳐질 수도 있다? 네, 합쳐질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예. 최근에 흐름이. 홍준표 한국정당 자유한국당 예. 대표가 대통령 선거 때는 예. 그분이 보통 분이 아니에요. 네. 박근혜를 하늘처럼 모시면서 선거운동을 했단 말이에요. 낙선하고 나서는 박근혜의 한계를 보고 또 사법부의 진행 상황을 보고 이제 10월 달에 선거를 하면은 친박 두목인 서청원, 최경환 이 두 사람을 출당시켜서 박근혜와 선을 그어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한국당에서 나간 바른정당의 일부 인사들이 다시 돌아오게끔 만들고 있거든요. 흡수통합하겠다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꽤 보이죠. 그런 조건으로 예. 서청원, 최경환 이 두 분을 출당 조치하겠다. 박근혜와 함께. 그런데 자유한국당의 서청원, 최경환 의원과 가까운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함께 나갈 수 있느냐? 저는 못 나간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바른정당에서도 자강파와 네. 통합파가 있거든요. 네네. 그 통합파는 자유한국당하고 들어오고 자강파는 소수정당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원내교섭단체가 안 돼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저는 필연적으로 온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안철수 대표 얘기 한 가지 더 여쭤보기 전에 넘어가서 최근에 이제 전국 돌면서 민심 투어하고 계신데 지역 홀대론 얘기가 자꾸 나와서요. 호남은 물론 가는 곳마다 호남에서는 호남홀대, 대구에서는 대구가 버림받았다, 충북에 가서는 충북소외. 이 지역 홀대론을 보면 안철수 대표의 대선은 아직도 끝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 이게 국민의당에 도움이 됩니까? 도움이 됩니다. 어떻게 도움이 됩니까? 왜냐하면요. 네. 예를 들면은 KTX 호남선을 타시면은 예. 정읍에서 광주 송정역까지 예. 50km입니다. 제대로 된 KTX니까 17분이 걸려요. 예. 그러나 송정역에서 목포역까지는 공사가 안 되고 옛날 기찻길로 다니니까 예. 40분이 걸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거기까지 KTX화 하기 위해서 3천억 예산을 신청했는데 154억이 나왔습니다. 네네. 이게 홀대 아닙니까? 자. 아울러서.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대구 지역은요. 예. 세 곳이 누구도 신청하지 않은 SOC 예산이 3,053억이 나왔습니다. 이게 귀신이 갖다 놓은 거예요. 대표님. 호남의 SOC 예산이 삭감됐다. 여기까지는 할 수 있는 말이고, 그것도. 말씀 들어보세요. 예, 민주당에서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제 말씀 들어보세요. 예, 일단 말씀하십시오. 민주당은. 예. 아니다. 예. 전국 어디도 다 똑같다. 예. 그러면은, 삼성에서 1,500억 빼는 것이 영향이 있겠습니까? 호남에 있는 구멍가게에서 1,500억 빼면 영향이 있겠습니까? 호남은 특히 SOC가 부실하기 때문에 더더욱 큰 피해를 받는다. 더 필요한 것은 호남과 충북,
경북, 여기에는 농업입니다. 농업 예산이 작년 때보다도 0.04% 줄었습니다. 대표님. 그리고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산업 예산이 줄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 줄었다는 얘기는 알겠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민주당에서는 전체적으로 복지 예산을 높이는 정책 방향 때문에 그런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실관계는 여당과 싸우시고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역마다 이렇게 홀더를 얘기하는데 이게 정부의 반감을 이런 식으로 이제 지역적으로 전체로 만들어내려고 하는 게 이 전략이 국민당에 도움이 됩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도움이 되건 안 되건이 문제가 아니라 예. 그 지역에 SOC가 없으면 그 지역은 영원히 낙후합니다. 그 전략이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최근에 국민당 지지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우리 야당의 지지도가 안 오르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 잘하니까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지원 대표. 의원들이 헌법기관인데 어떻게 당론을 결정하고 인사표결을 하느냐. 네. 그래서 자유투표를 하는 것이 국회 개혁이다. 그래서 제가 20대 초대 원내대표를 하면서 우리 국민의당은 당론 투표가 아니라 자유투표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국회 개혁 차원에서 자유투표를 잘 했다. 그러나 제가 강조한 것은 이제 김명수 후보자가 첫째는 협치를 위해서 대통령께서 외국 나가시면서 안철수, 김동철 두 대표에게 간곡히 부탁하는 전화를 주셨고 또 청문회를 해보니까 어떤 누구보다도 가장 깨끗했고 세 번째는 사법개혁 차원에서 그러한 인물이 없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일부 기독교계에서 문제를 제기한 동성애 군형법상의 문제점이 김명수 후보자가 완전히 깨끗하게 클리어시켰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가 됐다고 하면은 우리가 먼저 비록 당론은 아니지만은 우리 당에서 가결시켜주는 것으로 안철수 대표가 선언하고 들어가면은 깨끗하지 않느냐. 그리고 이 전국을 안철수가 이끌고 가지 않느냐. 이런 안을 제가 냈을 뿐입니다. 예, 거의 비슷한 얘기인데, 대법원장은 임기가 이제 대통령보다 아니, 깁니다. 완전히 다른 얘기고 좋은 얘기면은 비슷한 얘기라고 받아버리면 우리는 문제가 있죠. 예,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입니다. 훨씬 좋은 얘기죠. 훨씬 좋은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가결시키는 입장을 정하는 게 좋지 않겠냐. 여러 가지 이유로 오라고 말씀하신 거고. 그리고 실제 대법원장이 이제 임기가 대통령보다 긴 6년입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삼권 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 수장이고, 그래서 장관 한 사람보다 훨씬 중요한 인사인데, 게다가 사법개혁 방향성이 결정되는 인준인데, 여기에 당론이 없다는 건 당의 정체성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뭔가 입장을 정하고 들어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제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도 이런 중대한 표결은 당의 입장을 정하고 가자. 이런 취지 아니신가요? 그러한 취지가 아닙니다. 아닙니까? 지금 19대 국회까지 네. 찬반에 관계없이 당론으로 결정해가지고 무조건 따르라. 이것은 안 되기 때문에 국회의원 개인이 판단할 수 있는 헌법적 기관의 권리를 부여하고 그 책임하에서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인사표결을 무기명 투표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미국처럼 이제 우리나라도 유기명 투표를 해야 된다. 그것도 맞는 말씀이시고. 예, 김어준 총수가 대법원장이라고 하면은 박지원 의원은 부표를 던질 겁니다. 그럼 박지원 부. 예. 그러지 않을 거예요? 제가 김어준 총수가 대법원장 되면은 어떻게 가를 찍겠어요? 이렇게 역사에 대법원장감이 못 되는 김어준 후보자에 대해서는 박지원 같은 훌륭한 사람은 부를 던졌다. 이렇게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기록으로 남아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도 이제 좀 더 진전돼서 유기명 투표를 할 때가 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거는 옳은 말씀이신데, 오늘 주제는, 모든 투표를 다 당론을 정할 수는 없죠. 다른 당도 안 됩니다, 그게. 그리고 뭐 권고적 당론이니 이런 식으로 강제할 수도, 실제 강제도 불가능하죠. 무기명 투표니까. 그렇죠, 예. 예. 결국은, 누가 어떻게 찍었는지 알 수 없는 무기명 투표라 당론을 정하든 권고적 당론이든 상관없이 다 각자 개인이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제 어제처럼 중대한 판결 경우에는, 표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자율투표하라는 게 이게 당의 민주적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그건 변명이고, 실제로는 안철수 대표가 굳이 당론을 어떻게든 정하지 않으려고 해서 안 된 거 아닙니까? 그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20대 국회에서 네. 국민과 언론과 국회의원 스스로 개혁 차원에서 당론 표결을 하지 않고 자유투표를 하겠다. 이렇게 결정됐기 때문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의원들이 각자 알아서 판단해서 자율투표를 하지만은 당대표인 나로서는 김명수 후보자가 우선 대통령께서 간곡히 부탁도 하고 협치를 하겠다고 하는 약속, 네네. 또 청문회 과정에 너무나 깨끗하신 분이라는 것, 또 최고의 개혁이 필요한 사법개혁을 가장 잘할 수 있는 분, 또 한 가지 문제가 되었던 기독교계에서의 동성연애, 동성혼, 학문교배 이런 것들을 완전히 하지 않겠다고 서면으로 냈다고 하면은 나는 당대표인 나 안철수는 찬성표를 찍었으면 좋겠다. 이 정도 선언을 했다고 하면은 어제 사실상 안철수 대표가 김명수 후보자를 맨 먼저 당선되게끔 이끌었을 것이다. 그랬으면은 우리는 김명수 대법원장 인준안이 가결됐습니다.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한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김명수 대법원장 가결된 것이 그렇게 기쁩니까? 대표님도 자기는 투표 한 표도 하지 않으면서 말이지 마치 자기가 다 한 것처럼 아침부터 그렇게 손소리 쳐요. 제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당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를 압도적으로 당선시켰습니다. 예. 이게 맞는 멘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은 예전부터 인준 찬성 입장이셨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캐스팅보트 힘을 보여줬고, 그 인준도 캐스팅보트의 힘을 보여준 게 아니고, 예. 리딩 파티, 알겠습니다. 선도정당의 힘을 보여줬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도 가결이니까 이게 굉장히 만족스러운 결과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결과로 이제 국민의당의 선도정당으로서 표현대로 하자면 대여 협상력도 더 강해졌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사실 문재인 대통령 집권 4개월 만에 예. 너무 협치를 말씀으로는 하면서 오만해졌습니다. 그리고 국민의당을 너무 천대하고 했는데 천대까지요? 이번에 예. 그러한 길이 잡힌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경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런 차원에서 어제 의총에서도 당론 정하고 표결에 들어가자, 그렇게 해야 협상력이 더 강화된다, 그렇게 주장하셨다는 걸로 압니다. 맞죠? 당론 정하고 하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 우리가 국회 개혁 차원에서 예. 18대 19대 전에 국회에서도 국회 흉대가 되는 게 아니라 선도 정당으로서 참 멋있었을 거다. 또 만약에 찬성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나는 이러한 이유로 부결을 시켜야겠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또 그렇게라도 선언을 해보자. 알겠습니다. 하루 전부터 설득을 했는데 할 것 같다 하다가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어제 그러한 선언을 했다고 하면은 또 하나의 우리 당의 발전이고 국회의 발전이 됐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좀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걸 자세히 듣고 보니 좀 다르긴 다르군요. 다른 분들 중에는 당론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신 분들도 계셨는데, 어제 박 전 대표님은 그러니까 당론이 아니더라도 당 대표가 입장은 밝혀야 된다, 이런 말씀이셨군요. 그렇습니다. 확실하게. 예.
근데 이제 끝까지 밝히지 않았는데 그것은 안철수 대표가 애초 사실상 부결시키는 걸 염두에 뒀기 때문 아닙니까? 부결시키고 싶은데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 타격을 주고 싶은데 부결됐을 때 후폭풍은 또 책임을 지기 싫으니까 그 책임을 의원 개개인에게 떠넘기고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 김어준 총수는 다 좋은데요. 네. 특히 저에게는 참 잘해주는데 우리 안철수 대표에게는 가급적 상처를 내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다 소금 뿌릴 수는 없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이해하기는 잘 하시네요. 이해하기는 잘 하시네요. 그러니까 부결 왜냐하면 이런 말을 했거든요. 안철수 대표가 의총에서 보도된 바에 따르면 정치 권력으로부터 사법부를 보호하고 그리고 수호할 인물인가 따져라 했는데 정치 권력이라는 게 지금 청와대를 뜻하는 거고 정치 권력으로부터 보호하라고 했으니까 청와대가 임명한 인물이니까 싫다는 거 아닙니까? 청와대하고는 떨어뜨려서 판단하라. 그러나 지금 현실적으로 대법원장은